예, 우리 고1과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별과 은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별이 탄생에서부터 진화하는 과정, 그 마지막 단계까지를 우리가 내용하고 문제를 쭉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별이 탄생에서 진화 과정, 그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그 내용은 요 과정 우리 이제 교재를 하기 전에 개념 강좌도 했었죠. 거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을 다뤘었는데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학교 시험이잖아요. 그 학교 시험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내용하고 문제 연습을 이제 심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번 강에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별이 탄생하는 곳이 성운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운은 그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발광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근데 이 중에 이 발광성운하고 반사성운은 밝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근데 암흑성운은 말 그대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근데 성운 중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은 모든 성운이 다 별이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암흑성운 있죠. 이 암흑성운이 별이 탄생하는 곳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하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운 중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하면 이 어두운 성운, 암흑성운이에요. 그래서 이 성운이 아주 유명한 성운인데 여러분들 이 모양이 말머리 모양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말머리 모양 보인다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그래요.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우리가 마두 성운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말머리 성운이 현재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는 곳이에요. 그럼 이 성운 중에서도 밝은 성운하고 암흑 성운 중에서 이 밝은 성운하고 어두운 성운 중에서 어두운 성운이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별이 탄생할 때 에너지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별의 에너지원은 별도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의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할 때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 했었죠. 핵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핵 융합 반응하고 핵 분열 반응. 근데 별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그 중에서도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어요. 이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죠. 근데 그 분열 반응은 점점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벼운 원소가 생성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핵 분열 반응이고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건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별에서 핵 반응은 핵 융합 반응이 되게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별의 에너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별이 탄생하는 과정하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의 마지막 단계 별의 탄생 과정과 이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 중에서도 일생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낸 단계의 별을 우리가 이제 별 중에서도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청장년기 한참 될 얘기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중년 이후를 이제 우리가 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색 거성, 초거성 이런 걸 이제 우리 거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주결성이나 거성은 핵 융합 반응의 에너지원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단답형 형태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중력 수축하고 핵 융합 반응. 그러니까 별의 일생으로 봤을 때 별이 탄생하는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 근데 주결성과 거성의 에너지원은 핵 융합 반응. 근데 이 성운은 별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별이 탄생하려면 이 성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성분이 수소라고 했잖아요. 수소. 그럼 이 수소가 이제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별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이 핵 융합 반응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핵 융합 반응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상태, 우리 지구와 같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한 1억 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별 내부, 이 별이 탄생하는 이 성운의 내부는 밀도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1억 도까지 되지 않아도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온도가 보통 1000만 도,
이것도 대단한 거죠. 1000만 도 정도가 되면은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는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 근데 이 별이 탄생하는 이 성운은 처음에 온도가 여기가 1000만 도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성운 내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성운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때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이제 빛이 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이 바로 이 주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성운에서 별이 생기려면은 먼저 계속 온도가 최소 1000만 도 이상까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도가 높아지려면은 팽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운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 온도가 높아지다가 온도가 이 성운 중심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은 성운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제 별로 주결성이란 별로 탄생을 하게 돼요. 이때 수축을 하는 힘은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려면은 이 안에 있는 성운이 상당히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성간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이 성운이니까. 그럼 성간 물질이 많을수록 그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힘도 크고, 그럼 그 결과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은 이 성운 내부에서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높아져야지만이 1000만 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별이 탄생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때는 이 안에 성운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은 다른 곳보다 성간 물질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그럼 성간 물질이 많으니까 그 안에 여기가 지금 성간 물질이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별에서 별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별빛이 이 성간 물질을 통과해야지만이 저쪽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성간 물질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빛이 이 성간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볼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별 자체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둡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암흑성운이에요. 그럼 이 암흑성운이란 거는 성간 물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바깥쪽, 저 뒤쪽에 있는 별빛이 이 자체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운 자체가 어둡게 보인다는 거는 이 별빛이 이 성운 뒤에, 이 성간 물질 뒤에 이 성간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이 성운이니까 이 성운 뒤에 있는 별빛을 이 자체가 이 성운에 있는 성간 물질이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럼 차단할 정도로 이게 아주 성간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운 중에서는 이 암흑성운이 성간 물질이 가장 많은 성운이에요. 그럼 이 성운 중에서도 암흑성운이 성간 물질이 가장 많은 성운. 그럼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성운이라는 거죠. 그럼 중력의 힘으로 수축한 힘이 클수록 성운 내부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높아지다가 온도가 1000만 도라는 게 보통 온도가 아니죠. 온도가 1000만 도까지 지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려면 그건 엄청난 양의 성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면 이런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은 이런 복잡한 과정보다는 이건 이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운 중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하면 암흑성운, 요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 얘기했었죠. 근데 별의 에너지원은 그게 중력 수축하고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별이 탄생하는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 근데 주결성과 거성은 핵융합 반응. 이렇게 여러분들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34쪽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가장 낮은 온도에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게 바로 온도 한 1000만 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 내부, 성운 내부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은 이 수소가 헬륨을 변하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적어요. 그럼 수소 4개가 헬륨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줄어든 질량이 얼마큼 에너지로 바뀌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이 식은 여러분들이 뭐 뜻을 모르지만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요때 E가 바로 요 에너지를 얘기해요. 하게 돼요. 그럼 요때 m이 이 줄어든 질량이 돼요. 그럼 C는 요건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1초에 30만 km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을 변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결손된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줄어든 질량이에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게 돼요. 그럼 헬륨도 나중에는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때는 헬륨보다 더 무거운 이제 탄소가 탄소나 뭐 질소, 산소 이런 게 생성이 되게 돼요. 근데 이 헬륨은 수소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이때는 별 중심의 온도가 한 1억 도 정도 돼야 돼요. 수소는 별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 정도면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헬륨은 1억 도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관계는 섭씨 온도에서 273을 빼면은 절대 온도가 돼요. 근데 1000만에서 273을 빼도 큰 차이 없죠. 1억 도에서 273을 뺀다고 해봐요.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는 온도가 약 1000만 도에서 그리고 헬륨은 약 1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근데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제 별들을 보면 별 중에서도 이 주결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근데 요 거성들은 중심에서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핵융합 반응인데 주결성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근데 거성 중심,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 같은 이런 거성 중심에서는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둘 다 핵융합 반응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별의 진화 경로를 이제 우리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별이 탄생하는 곳이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운 중에서도 암흑성운이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계속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이 성운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도가 이렇게 쭉 높아지다가 이 성운 내부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은 성운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때 별들은 이제 우리가 주결성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 주결성은 별 중에서도 일생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단계예요. 그리고 별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별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청장년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이제 한 30대, 40대 인생의 거의 이제 절정기 그때라고 보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별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주결성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거성이 돼요. 그럼 거성이 된다는 거는 커진다는 거죠. 별이 나이 들면 커져요. 그러니까 주결성이 거성이 된다는 거는 일단 이름 자체에서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그럼 이때 거성이 됐을 때는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 중심의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높아지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별 중심 온도가 이제 1억 도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1억 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성들은 이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계속 가다가 이제 별이 이제 거성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돼요. 근데 별이 이제 이 상태 팽창을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갈 때는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뜨거운 팽창을 하죠. 그럼 주결성인 상태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 점점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지니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위에 마지막 단계로 갈 때는 이제 별이 점점 식는 거죠. 식으면 수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할 때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쭉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팽창을 했다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시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단계랑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별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 커진다는 거잖아요. 커지면 그 별이 밝아져요.
수축을 할 땐 당연히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결성이 거성이 될 때는 팽창을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주결성이 거성이 되면 이때부터 훨씬 밝아져요. 그러다 거성이 수축을 할 때 이제 어두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팽창하고 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팽창을 할 때는 밝아지고 수축을 할 때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별들을 우리 지구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주기적이냐면 마치 우리 사람의 그 맥박이 뜨듯이 맥박 주기적으로 뜨잖아요. 우리 사람의 맥박이 뜨듯이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웠다 하는 별이 되게 돼요. 이런 별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맥박이 뜨듯이 아주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웠다 하는 별. 그래서 이런 별들을 맥동병광성이라고 그래요. 이 맥동병광성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쉐페이드였잖아요.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쓰는 병광성, 이 쉐페이드. 이 쉐페이드가 바로 이 맥동병광성이라는 별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별 중에서 이제 아주 큰 별들 있죠. 아주 큰 별들은 이 팽창 수축하는 정도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팽창과 수축하는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별이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폭발하면은 갑자기 별이 폭발하면 이 별이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또 밝게 보이겠어, 어둡게 보이겠어요? 폭발을 하니까 아주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밝은 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별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폭발을 하니까. 이런 별들은 이제 우리가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그러게 돼요. 폭발한 별이에요. 이 별이 폭발하면 얼마나 밝아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 은하 얘기를 할 텐데 은하라고 하는 거는 별이 보통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를 은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은하 안에 이런 맥동병광성이 하나 있어요. 그 맥동병광성이 폭발했단 말이에요. 폭발하면은 이 폭발한 이 별 한 개가 그 별이 있는 은하 있죠. 은하보다도 더 밝게 보여요. 그 은하가 보통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별 한 개가 폭발하면은 별 1000억 개보다도 더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밝기가 밝아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폭발하면 폭발한 잔해들 있죠. 폭발한 잔해들은 이제 우주로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진 것들이 바로 다시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간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간 물질이 특히 뭉쳐 있는 곳,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흩어진 잔해들은 성간 물질, 성운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성운 중에서도 이런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많이 뭉쳐 있는 성운에서는 다시 또 별이 탄생할 수 있죠. 여기서는 또 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별이 탄생하는 이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할까요? 중심부 식으니까 중심부 계속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면서 수축을 하다 보면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 양성자라는 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죠. 근데 양성자하고 전자가 두 개 만나요. 워낙 수축을 하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중성자별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질량이 더 큰 별들은 수축을 하다 보면 그럼 수축을 하면 수축을 할수록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하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도가 커지냐면 빛도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밀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다 별의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렇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한다는 거는 별 자체가 거성 이후에 팽창하고 수축을 하는 정도 차이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거는 상당히 큰 별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별 중에 이제 작은 별이 있어요. 작은 별들은 거성 이후에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 팽창할 때하고 수축할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폭발을 못해요. 폭발을 못하고 그냥 바깥쪽은 폭발하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치사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폭발할 정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폭발하지 못하고 흩어진 상태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경우도 중심은 계속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백색 외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별은 이제 마지막 단계
중성자별이 되는 별이 있고 블랙홀이 되는 별이 있고 백색 외성이 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는 별이 어느 정도 질량이 컸냐에 따라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블랙홀이고 이 셋 중에서는 질량이 가장 작은 별의 마지막 단계가 백색 외성이 되게 돼요. 그럼 중성자별은 블랙홀보다는 질량이 작고 백색 외성보다는 질량이 큰 별이 되게 돼요. 근데 이런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마지막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는 별들은 이런 폭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좀 치사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행성상 성운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이 별이잖아요. 우리 태양도 그럼 이런 경로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태양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별이냐면 태양은 현재 요 주결성에 해당돼요. 태양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장년기 가장 좋을 때 태양이. 그럼 앞으로 그럼 태양도 나이가 들면은 거성이 된다는 거죠. 거성이 돼요. 그럼 거성이 된다면 태양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거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태양이 커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낮에 보면 해가 있잖아요. 해. 우리가 낮에 볼 수는 해고 그 해를 우리가 광구라 그래요. 그 광구가 현재 수성 있는 데까지 오게 돼요. 현재 우리 태양계를 보면 여기 태양 있잖아요. 태양 있고 이 수성 있고 그다음 금성, 지구 이렇게 행성이 쭉 있죠. 근데 태양이 거성이 되면은 태양의 광구가 이 수성인 데까지 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태양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럼 수성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성이 이제 태양에 제일 가까운 행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야. 지구. 그럼 이때는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밝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게 팽창을 하면 밝아지고 수축을 하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은 현재 주결성인데 거성이 된다는 거는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구는 현재보다 태양이 가까워져요. 그럼 우리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현재 금성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금성 같은 모습이 되는 거 우리 지구는. 그래서 태양이 현재 거성이 되면은 우리 지구는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는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럼 태양이 거성이 되는데 뭐 대학을 가면 뭐 하겠어요? 거성이 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별들도 이렇게 일생이 있는데 별들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특히 이제 우리 태양은 별 중에서 좀 작은 별이에요. 태양은 별 중에 작은 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태양은 백색 외성이 돼요. 태양은 이런 폭발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가누고 길게 사는 별이에요, 우리 태양은. 그럼 이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굵고 짧게 사는 별이고 태양은 상당히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이 주결성 단계에서 현재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 정도를 더 주결성을 머물게 돼요. 그럼 태양은 앞으로 한 50억 년 후에 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주결성에서 거성이 되는 건 앞으로 50억 년 후예요. 뭐 50년 후가 아니라 50억 년 후가 되게 돼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진화 경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 진화는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그러니까 태양은 별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들은 성운에서 주결성, 적색 거성 이후에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 중심은 백색 외성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주결성에서 거성이 될 때도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커지는데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커져요. 초거성. 그 후에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 그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의 그 마지막 단계는 중심이 백색 외성이 되죠. 근데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원도 보면 그럼 이 성운은 에너지원 중력 수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핵 반응이 일하지 못해요. 그 마지막 단계는 중성자별이건 블랙홀이건 백색위성이건 이때도 다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중력 수축이 돼요. 근데 주결성하고 거성은 이제 핵 융합 반응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주결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근데 초거성이나 적색거성은 중심에서 이제 헬륨이 핵 융합 반응을 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거성에서 마지막 단계로 갈 때 주기적으로 팽창 수축을 반복한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 과정을 이제 맥동병광성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다음 또 하나가, 그럼 별이 이제 이 성우 내부가 중력의 힘으로 계속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다가 이제 온도가 뭐 한 900만 도 정도 됐어. 900만 정도. 근데 별 이 성운 중심, 별 중심에서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100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900만이면 아직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할 상태는 아니죠. 그렇다고 초기 단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온도가 벌써 900만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1000만만 되면은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해서 비로소 이제 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주결성이 되기 바로 전 단계, 바로 요 전 단계, 이런 단계 별들을 우리가 이제 별 중에서도 이걸 원시별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원시별은 주결성이 되기 전 단계예요. 그 원시별도 그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겠어요, 아니면 핵 융합 반응이겠어요? 원시별은 아직 핵 융합 반응할 정도까지 온도가 되지 못한 별이잖아요. 그 원시별도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결성이 됐다는 거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낸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제적인으로 독립을 하면은 주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일 학생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경제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이 이제 거의 원시별 단계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원시별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 취업을 해서 이제 비로소 경제적인 생활하면 이제 주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결성으로 쭉 이제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거성이 되게 돼요. 거성이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백색 외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그 신체 변화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나타나는 일단 기본적인 신체 변화는 몸이 커져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은 그 전에 입던 옷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몸무게, 체중을 달아보면 몸무게는 변화가 없는데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몸이 커져요. 그럼 이렇게 몸무게가 커지면 옷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성이 된 거예요. 거성이 된 거야.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그 다음에 줄어들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체중의 변화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면 주름살 많잖아요. 그럼 이때는 팽창을 했다, 늘어났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름살이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50대 이후에, 50대, 60대 뭐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맞았던 옷이 이제 크다. 그럼 이제 수축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별이 가는 과정을 보면 사람 일생하고 거의 같아요. 물론 사람보다 훨씬 더 길지만은 일생이 길지만은 이 뭐 변화 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는 똑같잖아요. 별도 보면 태어나는 과정하고 마지막 단계는 에너지원이 똑같아요. 다 중력의 힘을 수축이잖아요. 그리고 한참 때, 이때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이제 학교 시험 나왔을 때, 이건 학교 시험에서는 객관식 형태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주관식 단답형이나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답을 쓸 때 필요한 정확한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별의 진화 경로를 보면 별은 이제 질량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별이 있고 굵고 짧게 사는 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아요. 그럼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긴 거고요. 우리 태양은 별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에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태양은 별 중에서는 수명이 상당히 긴 별에 해당되게 돼요. 그래서 태양은 현재까지 50억 년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결성으로 약 50억 년 정도를 더 살아요. 그럼 100억 년 정도 산다는 거죠. 그 50억 년 후에 이제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동병광성 그 마지막에 백색해성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는 거 염두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별의 과정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별이 탄생하는 곳이 성운이라고 그랬죠. 성운 중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은 암흑성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흑성운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다음 원시별은 이제 핵 반응,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기 전 단계. 그 원시별도 에너존은 중력 수축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주결성.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운, 원시별, 주결성까지는 별의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결성 이후는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태양 정도 질량 갖는 주결성들은 주결성 이후에 적색, 거성, 그다음 맥동병광성, 그다음 마지막에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 그리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게 돼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들은 주결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 그다음 맥동병광성, 그다음 마지막에 신성이나 초진성 폭발한 다음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주결성과 적색 거성, 초거성은 에너지온이 핵 융합 반응. 근데 성운, 원시별 마지막 단계 에너지온은 중력 수축. 요것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의 진화 경로를 보면 이건 순서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운, 원시별, 주결성까지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다 그랬죠. 같은데 이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빨리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기니까 여기까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약 5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돼요. 그럼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 정도를 더 여기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 중에 질량이 가장 큰 별, 마지막에 블랙홀이 되는 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50억 년이 아니라 10억 년도 걸리질 않아요.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결성 이후에 적색 거성,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중심 핵은 백색 외성, 그리고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 특히 요 백색 외성도 꼭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백색 외성은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의 마지막 단계가 돼요. 근데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은 주결성 이후에 초고성, 그러면서 이때 반드시 초고성 이후에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근데 이 중에서도 블랙홀이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도 맥동병광성, 태양보다 질량 큰 별도 맥동병광성 단계를 거치는데,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이 당연히 이 팽창 수축 정도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들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작아요. 그래서 이 쉐페이드는 맥동병광성 중에서도 팽창과 수축의 차이가 상당히 큰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밝기 변화가 상당히 큰 별이죠. 그러니까 쉐페이드는 맥동병광성 중에서도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맥동병광성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들은 맥동병광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쉐페이드까지는 되지 못하고 이거보다 밝기 변화가 아주 작은 검은 고자리는 R형 병광성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 꼭 외울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별은 성운, 원시별, 주결성, 거성, 맥동병광성, 그다음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성운, 원시별, 마지막 단계는 중력 수축, 주결성과 거성은 핵 융합 반응. 그 중에서도
주결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 거성, 적색 거성의 초고성은 중심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요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의 진화 경로. 이 태양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들은 주결성 이후에 적색 거성. 그리고 이제 특히 마지막에 중심 핵은 백색 외성,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 요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요거.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근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이 중에서도 별의 진화 경로 중에서도 별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시험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태양은 별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질량이 작은 별인데 그럼 태양보다 더 질량이 더 작은 별이 있어요. 그런 별들은 아예 백색이 아니라 흑색 외성이 되게 돼요. 이건 이제 태양보다 더 질량이 작은 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제 자주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이제 마지막 단계 하면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근데 그 중에서도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는 블랙홀이라는 거.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서 정리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 여러분 교재고 36쪽에 이제 무거운 원소의 합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주결성이나 적색 거성, 초고성의 에너지원은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핵 융합 반응은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때는 하면서 온도가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4개가 헬륨 변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별 중심 온도가 1000만 정도 미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헬륨보다 무거운 이런 탄소나 산소,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핵 융합 반응은 온도가 1억 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탄소나 산소가 산소보다 더 무거운 네온이나 마그네슘을 만드는 거는 이건 온도가 더 높아야 되죠. 1억 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온이나 마그네슘보다 온도가 더 높은, 이거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은 규소나 황 같은 이런 걸 만들려면은 이때 온도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자체 별이 처음에 질량이 아주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은, 태양은 좀 작은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들은 수소 핵 융합 반응, 헬륨 핵 융합 반응 이걸로 끝나요. 그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 핵 융합 반응은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별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냐 하면 철이에요, 철. 여러분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철까지 만들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질량이 큰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뭐 납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그럼 이런 거는 더 높은 온도에서 핵 융합 반응을 하겠죠. 근데 별에서는 이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별 중심 핵 융합 반응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외에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때 이제 폭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 있잖아요. 폭발하면 이때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별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은 별들이 1000억 개 모여있는 은하보다도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더 밝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온도가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 높아지게 돼요. 그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제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생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은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끝이에요. 그럼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핵 융합 반응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은 길다고 했어요, 짧다고 했어요. 짧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모양, 이 그림을 이제 다른 형태 그림으로 그려준 게 여러분 교재고 36쪽에
이 무거운 원소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별에서 핵융합반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신성이나 초인성 폭발로 생성된 거예요. 요건 염두에 꼭 이 그림에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에요. 둘 다 얘기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별에서 핵융합반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신성 또는 초진성 폭발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 진화 경로, 별의 탄생부터 마지막 단계 내용을 이제 우리가 요 강좌 있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전체 내용을 쭉 정리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그런 개념 강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학교 시험에 아주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집중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연습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41쪽으로 가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먼저 별의 진화 경로 관련된 그런 문제와 집중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41쪽에 1번 문제죠. 41쪽 기본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됐어요. 성운 일부의 밀도가 높아서 주변 물질을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때 필요한 거는 수축이라고 했죠.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는 거. 그렇게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성운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은 그 성운 중심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만큼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맞죠? 성운 중심에 거대한 가스 구름의 소용돌이가 생기며 이곳에서 원시별이 탄생한다. 근데 원시별은 아직 중심 온도가 1000만이 되지 못한 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별은 우리가 별이란 말을 쓰지만 아직은 완전한 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별은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중력 수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운도 중력 수축이고 원시별도 중력 수축. 마지막 단계도 중력 수축이라고 했죠. 그럼 핵융합 반응은 이제 주결성하고 거성, 적색 거성, 초고성은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요. 원시별 중심 본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러분들 끝까지 문제 잘 읽어야 돼.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이 별들을 비로소 우리가 이때 비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게 돼요.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리가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 다음 그리고 2번 문제는 별의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융합 반응 중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하면서 이때 줄어든 질량, 요 차이죠. 요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고 했어요. 맞죠?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맞죠? 그럼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 질량보다 크죠. 이게 크니까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틀린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 기억하고 니은. 이 2번 문제는 같이 알아둘 것이 그럼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별함은 그건 주결성, 별 중에 주결성이라고 했어요. 다음 이제 3번 문제.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어요. 태양 내부에선 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별은 질량이 큰 별이다 그랬죠.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은 내부에서 철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주 탄생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성간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수소라고 했잖아요. 그 초신성이 폭발하면 우라늄 같은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별에서 핵융합반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생성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맞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5번 미은하고 디귿.
특히 여러분들 기억 요거 주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별에서 해융합반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인데 이것도 철이 생성될 수 있는 별은 질량이 큰 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은 철을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별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이라 그랬잖아요. 다음 이제 4번 문제. 이 4번 문제에다가는 이거 중요하다는 표시를 놓고 보자고요. 이제 별의 이제 진화 경로 일생이 나와 있는데 먼저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은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근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 위해선 그 전에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또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은 주결성 이후에 거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된다고 했죠.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주결성 이후에 거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된다고 했어요. 요건 이제 문제 조금 어려울 때 등장하는 거고요. 보기 보면 기억.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에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맞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은 짧죠. 그 중심부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결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짧다.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같은 말이잖아요. 중성자별은 거성을 지나갈 것이다. 거성은 중성자별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거성을 지나갈 것이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중성자별은 별 진화 경로를 보면 마지막 단계잖아요.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럼 교재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5번도 이제 똑같은 별의 진화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백색 외성 A는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니까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이죠. B하고 C는 마지막에 중성자별과 블랙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질량이 가장 큰 별의 마지막 단계는 블랙홀이 되는 C.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려면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들은 폭발을 하지 못하죠. 그냥 이제 아주 치사하게 흩어져 가지고 그냥 폭발하지 못하고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했어요. 보면 태양은 A의 진화 경로를 거칠 것이다. 맞죠? 그럼 A는 B보다 수명은 길잖아요. B는 C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이다. 맞죠? 네,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D가 4번이 답이 되게 돼요. 자, 계속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별의 진화 경로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거 6번 문제부터 42쪽에 별의 진화 경로 관련된 문제 연습을 좀 더 해보고 다음 때 은하 관련 내용을 또 이렇게 내용하고 문제하고 또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